압도적 재미 매불쇼. 최저임금의 계절이 또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문제로 지금 또 이제 시끄럽고요. 앞으로 아마 더 시끄러워질 겁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좀 다뤄보고 싶었어요. 왜냐, 궁금하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최저임금. 우리 최영진이도 최저임금 받고 일을 해야 되는데. 예. 최저임금은 진짜 생활하는데 최저임금을 요 정도는 줘야 숨쉬고 산다라는 게 최저임금인데.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 언론, 대한민국 정서는요, 마치 최고임금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연 뭐가 맞는 건지 자세한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명지대 경제학과 우석진 교수님을 따뜻한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병원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네, 처음 뵙는 거죠? 네, 처음 뵙습니다. 네. 저 와이프가 최영님 팬이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섭외하면 꼭 나가라 그래가지고 네, 오자마자 나온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신도림 아주머니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주 정말 유부녀분들이 미쳐요. 저한테. 너무 좋아해.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멀리서 볼 필요 없습니다. 다 만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쾌하시네. 불쾌하시오. 고개 획 돌리셔버려. 네, 깜짝 놀라시네. 아주머니들 이름 말해도 돼요? 네. 다 가능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됩니다. 네. 예. 자, 그리고 경제를 아주 쉽게 전달을 하는 분입니다. 박시동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이 나와주셨으니까 최저임금에 대한 A부터 Z까지 궁금하네.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 제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 정도만 짧게 브리핑하고 예. 또 교수님께 또 깊이 있는 아, 같이 좋아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최저임금은 헌법에부터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사회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그냥 정책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모든 법 체계의 왕 헌법에 써 있어요. 최저임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네. 예. 그래서 이제 헌법 밑에 다양한 법률 최저임금 관한 법이 쭉 있어서 아예 최저임금을 공시하는 날짜까지 써 있습니다. 8월 5일 날 다음 해 최저임금을 공시하도록 딱 못 박혀 있어요. 8월 5일로 네. 딱 돼 있어요. 그러면 8월 5일 날 공시하기 위해서는 또 그 D-Day -10, D-Day -10 뭐 이렇게 해서 쭉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행정적으로. 네. 그래서 6월 27일 안에 원래는 끝나야 돼요. 8월 5일 날 공시하려면 애저녁에 끝났어야 됩니다. 지금. 지금 아직 안 나온 것 같던데. 아직 안 끝났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법정 기한을 지금도 넘겨 있는 상황입니다. 맨날 법을 어겨.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별로 지켜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어떻게 정하길래 이렇게 기한도 넘겨가면서 힘들게 산고를 거듭하나라는 말씀을 짧게 드리면 예. 당연히 임금이니까 노동자 대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동자 대표 대표 9명 예. 그리고 또 사용자 측 대표 9명이 들어가고요. 네. 중간에 약간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가 선임한 공익위원 9명 해서 총 27명이 최저임금 위원회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 위원회가 열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매불쇼하고는 이 시간에 이 시간에도 현재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욱 앵커님이 뭐 천리안이 있나? 왜? 오늘이라도 갑자기 합의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미 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현재 회의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회의를 하면서 처음에는 양측 다 세게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측은 무조건 동결이야 이렇게 하고 가고 조금이라도 안 주려고. 그렇죠. 노동자 측은 좀 일단 좀 많이 부르는 조금이라도 합니다. 이제 많이 부르려고 그래서 하고. 그 좁혀가는 지난한 과정을 겪게 돼 있습니다만 올해 지금 10차 오늘이 하는 게 10차 위원회거든요. 네. 오늘까지 오면서 지금 얼마나 간극을 좁혔냐면요. 노동자 측 입장은 11,020원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렇죠. 일단 너 2025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도 모르잖아. -30원 아니에요? 어떻게 알고 있지? 한번도 보고 왔네. 회초리 딱 들라고 했는데. 그래서 요거보다 9.9% 오른 11,020원이 현재 11,020원. 노측의
최종안이고요. 네. 1020원. 경영자 측의 최종안은 1,150원입니다. 올해보다 1.2% 오른 거죠. 그래서 양측의 간극은 현재 870원. 870원. 1,000원대 밑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야, 이렇게 해서 막 서로 간에 조정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네.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정부 측 이 중재위원들이 사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딱 정하세요. 못 정해? 그럼 우리가 그냥 표결로 끝내버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중재위원들이 결정하는 대로 마지막에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맞는 첫 번째 위원회죠. 그래서 아 그럼 위원회 구성이 바뀌었어요? 아니요, 구성은 똑같습니다. 아. 근데 이제 결정을 네. 정부가 바뀐 이후에 이제 하게 되는 거니까 예. 가능한 한 정부 측이 양측의 의견을 조정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딱 끝내기보다는 노사가 합의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사실은 지난번 회의에 어쩌면 끝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네네. 중재위원들이 우리 웬만하면은 중재위원들이 결정하지 않겠다. 예. 최대한 노사 합의를 해보시라라고 해서 현재 합의 중에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네, 간격은 그렇습니다. 870원 차이가 그렇습니다. 현재. 네네. 네. 이제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이제 구성은 이제 9명. 그래서 예. 노측 9명, 사측 9명, 그다음에 공익위원 9명입니다. 예. 네. 이 9명이 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9명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첫 번째 정해지는 이런 최저임금인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어떤 수준으로 할 것인지를 보고서 노동계가 이제 입장을 정하고 네. 또 기업들도 입장을 정할 거예요. 근데 네. 그 시그널이 지금 주로 이제 공익위원들이 주도해서 정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고 요 몇몇들을 잘 보면은 제가 또 친한 분들도 몇몇 계신데 요분들이 그 윤석열 정부 하에서 69시간 노동시장 개혁을 주도했던 분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위태로운 상태다 아하. 이렇게 그래요? 보여지고 그 공익위원회들이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포뮬러를 막 만들어 가지고 요 구간에서 요 구간 안 되면은 우리는 다른 편 들어가지고 결정 낸다. 그렇게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가지고 지금 뭐 아무래도 합의를 볼 구간들은 좁혀져 있지만은 예. 이재명 정부가 원하지 않는 식으로 결판이 날 수가 있다. 네. 그렇게 좀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최저임금이 뭐 높아지면은 기업들 다 죽는 거는 맞아요? 이제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어때요? 이제 요게 최저임금이 이론적으로 보면은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임금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좀 덜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는 이제 이론상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이제 실제로도 그런 거냐 아니면은 고용을 줄이면 얼마나 줄이냐 이런 실증적인 문제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이제 노벨 그 경제학자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그림 5번 보여주시면은 이분이 이제 그 카드라고 하는 데이비 카드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이제 이번 동료하고 이제 같이 연구를 한 건데 예. 여기 그림의 오른쪽에 보시면은 뉴저지주하고 펜실베니아주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아마 동그라미 네모로 이렇게 쳐 있는 것 네네, 같은데 네모칸.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이거 이분이들 뭘 했냐면은 요거 주의 접경에 무슨 KFC, 무슨 웬디스 이런 프랜차이즈들이 쭉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거의 통일돼 있잖아요. 표준화돼 있고. 네. 그래서 별 고용 환경이나 뭐 물건 파는 거나 별 차이는 없는데 저기 오른쪽에 있는 뉴저지주가 1992년도에 최저임금을 한 20% 가까이 올립니다. 급속도로. 네. 급속도로 올려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20% 가까이 뭐 최저임금 올린다 그러면은 난리 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폐업도 많아질 거고. 문재인 정부 때 첫 해 올린 게 16% 조금 넘게 올렸거든요. 예. 그때 막 난리 났어요. 공산주의냐 막 난리 예, 났잖아요. 난리 났어요. 난리 났는데 음. 그래서 뭐 고용 줄어든다고 했는데 여기는 거의 20% 가까이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비 카드라고 하는 사람이 요거를 연구를 해봤더니 예. 고용이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 요걸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요걸로.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그게 고용이 줄어드는 게 맞지만 실제로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다음 7번 그림 보여주시면은 네. 이게 여기 선이
왼쪽에 그 세로선이 그어져 있는데 가로선은 이제 날짜고 가로축 날짜고 날짜고 세로축은 이제 고용이에요. 그래서 진한 선은 저게 이제 그 뉴저지주의 고용입니다. 예, 그리고 점으로 되어 있는 거는 펜실베니아의 이제 그 고용인데 이게 왼쪽에 있는 세로선 보시면은 저게 1992년도 1월 달이거든요. 이때 최저임금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봤더니 오히려 펜실베니아주 즉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은 지역은 오히려 고용이 더 줄어들었는데 최저임금을 올린 뉴저지주는 줄지 않고 잘 유지가 됐다. 그래서 요게 사실은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은 요 내용이 그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이어지는 요 키 논문이 됐거든요. 근데 단점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상황하고 미국 상황이 조금 틀려요. 선진국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그래도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영세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예, 우리 자영업자 비율이 보통 한 20% 정도 되거든요. 한 550만 정도 됩니다. 근데 영세 자영업자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은 영세 자영업자가 비숙련 노동자한테 임금을 더 많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근데 미국에는 보통 자영업자들이 보통 부자예요. 자본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최저임금 주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굉장히 빨리 올렸을 때에는 약간 고용이 많이 줄어들게 됐다. 그래서 부작용이 좀 많이 생겼던 그런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제가 또 이제 좀 쉬운 언어로 교수님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석학은 아니니까 석학 맞습니까? 조금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방금 최우 앵커님이 했던 질문이잖아요. 최저임금을 둘러싼 우리가 오해를 좀 풀어보고 싶다. 뭐 좀 알고 싶다. 첫 번째, 최저임금 오르면 진짜 고용 주냐? 이게 진짜 궁금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정통적인 예전에 뭐 시카고 학파니 뭐니 이런 경제 이론에서는 너무 심플해요. 최저임금이 올라? 인건비가 올라가겠네? 그럼 기업이 이걸 줄이겠지. 사람 자르면 되겠지라고 해서 그게 정설로 받아들여졌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방금 교수님께서 소개한 논문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아니야. 최저임금 올려봤더니 고용 안 줄어. 기존에 있던 정설을 뒤흔든 충격의 논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난리가 난 거죠. 진짜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어떻게 고용이 안 줄어? 그걸 이제 면밀하게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논문이 나왔고 이 논문을 반박하는 논문도 엄청 많이 나와 있고 또 각국마다 상황이 다른 논문들이 막 이제 변수를 대면서 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이 좀 부족한 지식입니다만 해설해 드린다면 이건 확실해요. 최저임금 올리면 고용이 준다라는 정설은 끝났습니다. 그것만 해도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올라갈 수도 있고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나라처럼 미국의 이 해당 주와 조금 다른 노동 지표를 넣고 또는 뭐 고용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조금 다르게 하면 또 다른 결과도 나온다는 걸로 봐서 적어도 학술적으로는 최저임금 올리면 고용 준다라는 정설은 없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설할 수 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실증적인 연구 데이터도 엄청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에 주유수당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올라오네요. 이거 뭐예요? 그게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노동시장이 되게 약간 특이한 구조로 돼 있는데 짧은 시간 예컨대 내가 알바를 한다 그러면은 뭐 시간제 임금만 받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토요일 일요일에 몇 시간도 쳐서 임금을 추가로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뭐 고용주가 최저임금만 주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만약에 15시간 일했다 그러면은 주말까지 쳐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15시간이에요? 15시간입니다. 주유수당. 그러니까 이제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월급 다 줬는데 일 안 한 시간도 줘야 되니까 억울하지. 그러면은 돈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불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그래도 정규직은 아니지만은 그 정도 했으면은 주말에 몇 시간 정도는 보통 8시간인데 8시간 정도는 내가 좀 받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유수당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 월급 다 줬으니까 최저임금 올렸으니까 월급 다 줬으니까 주말에 주는 이런 주유수당 법적인 제도는 좀 없애주는 게 어떠냐 이런 요구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돈을 줄게, 그 대신 넌 쉬지 마.
계속 일해. 1년 내내. 일주일 내내. 이거 될까요? 안 되죠. 되지. 그래서 무조건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사람이니까. 그 대신 쉬는데 돈 받지 마. 이러면 또 돈 벌고 싶어서 일할 거 아니에요. 일하지. 그래서 사실 하루 정도는 유급으로 쉬게 해줘라라는 게 법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루치 일당을 주려니까 부담이 아깝지, 되죠. 부담스럽고.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과 묶어서 합산하면 실질적으로 고용주 측이 부담하는 최저임금은 11,500원 수준으로 이미 올라갔다라는 주장을 저쪽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굉장히 부담스러워. 더 못 올려. 라는 어떤 하나의 논쟁점으로 이 주휴수당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법을 피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꼼수가 현장에서 사실은 꼼수라는 말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고용주도 그런 부분이 있죠. 뭐냐면 그래 주휴수당 대상이 뭔데? 항시 일할 것 그리고 15시간 이상은 무조건 주 일주일에 고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주휴수당을 주게 돼 그럼 있으니까. 14시간만 시키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일을 쪼개버립니다. 그럴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한 명 쓸 걸 둘로 쪼개서 둘로 쓰거나 맞지? 쓸 걸 셋을 쓰면서 주휴수당을 까려고 그래요. 그럴 것 같아. 이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 현장에서 일어난 이 상황을 노동자 측 입장에서는 그러지 말고 제대로 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사측 입장에서는 거봐 이렇게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탈법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주휴수당을 정비하든지 최저임금을 주휴수당을 감안해서 네. 실질 임금은 더 높잖아. 그러니까 못 올려 이런 식의 논쟁이 여기서 생기는 거죠. 그럼 현실 뭐 실태 조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나만 해도 내가 만약에 사장이면은 15시간 말고 14시간으로 여러 명 쓸 것 같거든요. 그 여러 명이 고용만 똑같이 수급만 되고 같은 품질의 노동력을 보유한다면 그럴 유인이 충분하지요. 그죠?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당연한 이제 반응이 나오는 거죠. 사실. 네. 뭐 반드시 주휴수당을 주라고 법으로 돼 있고 또 최저임금법이 또 어마무시한 게 형사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벌이 뭐 약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거를 벗어나려고 근데 또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임금을 많이 줘야 되니까 일하고 싶은 사람이 조금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용주들이 조금 더 일 잘하는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고용을 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뭐 약간 뭐 저같이 약간 어리버리한 사람도 가서 일하고 싶은데 뭐 임금 많이 주는데 뭐 조금 똑똑한 애 쓰지 뭐 해가지고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조금 떨어져 나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일을 하려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14시간씩 끊어가지고 일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런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그런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요구들이 있냐면은 최저임금 올려줄 테니까 주휴수당은 없애자 이런 요구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은 그건 검토해볼 만한 이제 상황이긴 하거든요. 교수님도 그거는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그거는 보십니까? 이제 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는 거는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난 조금 더 장시간 일을 하고 싶은데 주휴수당 때문에 내가 일자리를 잃는다 그러면은 그런 거는 약간 조금 정리를 하고 최저임금을 좀 올려가는 방법이 저는 뭐 합의를 볼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제 정규직 노동자들은 월화수목금이라고 토일을 안 하잖아요, 보통. 여긴 토일 하나요, 일을? 저희는 토일을 하지 않습니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하고 토일은 안 하는데 사실 토일도 월급이 나가는 거거든요. 저희도 월급이 나가요? 나가는 겁니다. 그 일하는 날짜로 다 계산해가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돌려야 되겠네. 사업주 마인드 그래서 비정규직도 또 같게 취급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메우기 위한 제도가 주휴수당이긴 합니다. 그래서 잘 판단해봐야 된다. 그래서 뭐가 정답이라고 제시하기는 어렵습니까, 우리 교수님도? 뭐 저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한에 있어가지고는 주휴수당을 조금 정비를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입장이고 우리 평론가님은 그런 의견은 안 내는 직업입니까? 요거 말 잘못하면은 좀 큰일 나는 상황이긴 큰일 납니까? 합니다. 굉장히 예민하군요. 치열한 부분입니다. 치열한 부분이야.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론적인 입장에서 제도를 다시 설계할 건지 현실의 발판을 두고 제도를 설계할 건지에 따라서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냉정하게 보면 이 부분이 사실은 양측으로부터 다 환영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 사측 입장에서는 네. 그래 내가 총 임금을 더 부담해도 좋은데 주휴수당은 솔직히 말하면 일하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럼 차라리 주휴수당을 없애고 이 임금을 더 주더라도 그 시간에 누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네네네. 있죠. 그럼 주휴수당은 생으로 노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임금을 더 줄게. 그러면 이제 노측 입장에서도 그래요. 그 임금을 받고 잡을 유지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쪽 영역도 분명히 있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긴 거거든요. 충분히 일했으면 쉬면서 유급의 휴식을 갖는 게 인간다운 권리다라는 건데 네. 자칫해서 여기서 바늘구멍을 하나 뚫어놓으면 다른 수많은 어떤 노동권들이 슬슬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게 걱정되고 있는 현실도 또 충분히 일리가 있는 생각해보니까 이 말이 분석입니다. 맞는 것 같네. 아, 이게 어려운 문제구나. 쉽지 않은 문제구나. 이게 그래서 아까부터 시작부터 주휴수당 얘기부터 나오더라고요. 네, 네, 계속 그러네.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최저임금 얘기는 아닌데 최저임금을 논하다 보면 곁다리로 늘 따라붙는 얘기다. 아, 이렇게 그게 보시면 주휴수당이구나.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실제로는 뭐 하루에 8시간 그래서 뭐 5일이라면 40시간에 플러스 주휴수당 하면 보통 8시간 더 일한 걸로 쳐주거든요. 그래서 48시간 그리고 한 달은 보통 한 4.3주예요. 평균적으로. 그거 곱하고 최저임금 곱하면은 월에 받아야 되는 한 월급이 한 210만 원 정도 좀 되거든요. 예. 그래서 210만 원을 넘게 주느냐 적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중요한 쟁점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조심스럽고 이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이 빠르게 오르는 건 사실이거든요. 한 번은 16% 가까이 올랐고 그 다음은 10% 올렸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큰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정책을 했냐면은 사람들이 자꾸만 노동자를 이제 고용을 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돈을 또 집어넣습니다. 누가 해고하지 않고 유지를 하면은 그러면 우리 재정적으로 지원해 준다. 이게 연간 한 3, 4조 돈이 또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막 있었던 것 같다. 예, 또 네.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뭘 해줬냐면은 아까 210만 원이라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예컨대 너 기본급 주고 식대하고 뭐 교통비 이런 거 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 주면 그것도 다 여기다 포함해줄게. 이렇게 포함 범위를 확대를 시킨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기본금을 낮춰도 이런 게 추가적으로 이 월급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노동자들 불만이 엄청 많거든요. 어. 나는 야 기본금이 올라가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복리후생비가 되는데. 추가로 들어가야지. 예.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집어넣으면 안 되지. 내 이거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뭐하니? 네. 이거 다 넣고 나면 땡인데. 근데 작년에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원래 문재인 정부 때는 요거에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만 최저임금에 포함시켰다가 작년에 이제 100% 다 포함되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네. 사실은 최저임금을 올려가도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키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노동자 입장에서는 올라가는 상당히 효과가 불만이 없다. 있죠. 네. 네, 불만이 있죠. 그러니까 요게 사실은 아까 우리가 최저임금만 얘기하다가 가만 있어봐. 사측 입장에서는 야 주휴수당을 받잖아. 네. 그걸 빼. 난 충분히 돈 주고 있어. 이런 입장에서의 요구가 있었다면 네.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면 노측 입장에서 또 불만인 거예요. 최저임금 그 자체를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원래 임금 뭐 얼마 인상하냐 마냐가지고 막 싸우다 갑자기 인상률이 너무 높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측을 달래기 위해서 중간에 바꿔버립니다. 최저임금에 그동안 너가 받았던 식대니 뭐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넣어줘. 그걸 넣어서 최저임금으로 볼게 이래 버리니까 그렇지. 늘어난 올라간 게 것도 없잖아. 아니야. 이렇게 네. 돼버린 거예요. 아. 인상률만 높지. 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걸 빼고 계산해야지. 이 숫자에는 항상 그런 함정이 있네. 맞아. 아무튼 그런 네. 이 하나의 최저임금을 놓고 양쪽에서 사실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례로 주휴수당과 산입범위 확대 이런 걸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네. 그 아까 대한민국 자영업자는 영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있는 자영업자 그런 비율이 혹시 실태 조사가 된 게 있나요? 그거 좀 매년 바뀌는데 우리가 네. 경제활동 인구조사라고 그런 이제 조사들을 합니다. 네. 매월 해가지고 실업률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조사를 매월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데 네네. 통계청이 이제 그 조사를 하고 고용부가 이제 그거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네. 그걸 보면은 이제 그 자영업자 중에서 고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 네. 아니면 그러니까 노동자가 없는 사람들 없는 분들. 없는 분들 아니면 없지만 가족이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분석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돼요? 이제 이게 거기에는 최저임금이고 뭐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문재인 정부 때 크게 나왔던 정부에서 냈던 통계들이 뭐냐면은 네.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고용 자영업자가 고생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들고 스스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뭐 이렇게 돼야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약간 좀 반대의 상황이 좀 벌어졌어요. 아, 그랬나요? 예, 그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자영업자 수가 줄어들고, 예, 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네. 예, 그 자영업자는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아서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자영업자가 줄어들고 있는 게 우리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뭐 이런 반대 의견을 내고 그랬죠. 근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자영업자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전체 수는 전체는 줄어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600만이었는데 네. 지금 거의 550만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50만은 그냥 망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로 편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 인구 전체가 줄고 있으니까 자영업자 규모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자영업자 폐업률이 뭐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지금 100만을 지금 넘어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더 나쁜 일자리 하지만 돈을 벌 수 있는 데로 옮겨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영업자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는 첫 번째 주제에서 안 나가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고용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여러 가지 상관관계들. 네네. 근데 방금 최욱 앵커님이 질문 주신 거 있잖아요. 우리가 늘 보던 게 가만 있어봐. 최저임금이 올라가? 그러면 나 같아도 고용 줄이겠어. 그러면 사측 입장에서도 고용을 줄이고 혼자 일해야 되니까 힘들고 노측 입장에서도 일자리가 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늘 그렇죠. 걱정이었단 그게 말이에요. 걱정이죠. 그럼 그 영역은 도대체 어느 정도 우리를 차지하는가? 그렇지. 라고 하는 연장선에서 지금 그렇습니다. 사람 쓰는 데가 얼마나 돼? 또는 어차피 혼자 일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힘들었을지는 몰라도 상관은 없잖아.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연구를 잘해야 돼.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전체 자영업자 수는 교수님 말씀처럼 한 60~70만에서부터 지금 매년 줄고 있어요. 그래서 네. 재작년 기준으로 550만까지 줄었습니다. 550만까지 계속 줄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쉽게 말하면 1인 사장님, 1인 사장님이 약 410만 정도 돼요. 그렇게 많아? 한 73% 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요? 예. 아니 그러면은 이게 또 와 굉장히 그 아이러니한 상황이네. 그러면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지 않는 410만인데 이분들은 또 자칫 잘못하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 사선에 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영세하기 때문에 혼자 일할 텐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최저임금이 올라도 내려도 사실 어차피 혼자 일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이 410만은 현재는 내가 고용원이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이 없어요. 내 삶에는 당장. 그러나 혼자 일한다는 것은 내가 장사가 잘 어렵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 이걸 폐업하면 나도 또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야. 글로 넘어갈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박수 쳐드립니다. 아주 생각 못한 날카로움. 날카로움이에요. 네, 논문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맞습니다. 씁니다, 저도. 역시 최욱, 네. 최욱 천재설. 좋습니다. 네. 네. 야, 이 학위를 줘야 되겠네. 실제로 하기까지요. 그런데 유의미한 자료가 뭐냐면 네. 그러면 좋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편의점 알바보다 편의점 사장님이 돈을 더 못 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제 전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이것저것 다 떼고 본인 소득은 얼마일까? 매번 다릅니다만 최근에 나온 평균을 굳이 민주노총 관련한 자료를 제가 참고해 보니까 네. 155만 원 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을 받고 노동법상의 최소근로를 하면 대충 201만 원에서 209만 원 선으로 보면 맞거든요.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근로자가. 근데 사실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장님들 평균 자기소득은 155만 원대입니다. 평균이요, 평균. 엄청 충격적인 굉장히 통계네. 힘들죠. 그러니까 사실 이 최저임금 논의를 우리가 오늘 더 할 텐데 예를 들어 아까 우리가 한 거 최저임금 하면 고용이 어때? 최저임금 하면 물가 올라? 최저임금 하면 뭐 어때? 이런 얘기 이제 하겠지만 왜 어렵냐면 사실은 경계선에 있어요.
최저임금밖에 못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 이거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 한계선에 있는 분 있죠. 연봉이 5천, 6천, 1억 되는 분들은 사실 상관없지만 네. 그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고 한편으로 최저임금밖에 못 주거나 더 주면 힘드는 거죠. 최저임금밖에 못 주거나 또는 이제 내가 여기서 더 힘들어지면 최저임금 근로자로 나가야 되는 경계선에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네. 이 의미가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섹터가 분명히 있는 얘기입니다. 그거 제가 잠깐 좀 덧붙여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우리 개인 사업자의 소득하고 근로자의 소득은 조금 개념이 좀 틀립니다. 아 그런가요? 우리는 뭐 근로자니까 월급이 이제 소득이잖아요. 네. 근데 개인 사업자들은 비용 빼고 소득이거든요. 예. 매출이 다 소득이 아니잖아요. 네. 매출에서 비용 다 빼기 때문에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보통 신고하는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좀 작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비용을 다 빼고 나서 남는 게 우리 소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컨대 노동자 200만 원하고 뭐 편의점 사장님 뭐 150만 원하고 요거는 바로 비기하기는 힘든.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럼 예를 들어 편의점 사장님 150만 원이라면은 이 150에 잡히지 않는 어떠한 돈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쌓여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자가 내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차를 산다. 그래서 렌트나 리스를 해서 차를 산다. 아 그런 비용이 그런 비용은 까진다. 이제 떨고 나가잖아요. 아. 근데 우리 월급 따질 때 너 차 샀으니까 너 월급 좀 줄었어. 이거는 아니잖아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예, 아, 그 아무튼 1대1 굉장히 좀 비교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오늘 애매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최저임금 시간이 점점 가는데 저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교수님 오셨으니까. 네.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 고용 얘기를 하면서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 얘기했는데 또 하나 사실은 그 우리가 늘 머릿속으로 잘못 알고 있거나 또는 이제 오해가 아닌가 한번 파헤쳐 봐야 될 내용이 최저임금을 올리면 네. 진짜 물가 오르냐. 아. 이것도 중요한 테마거든요. 왜냐하면 최저임금 올라? 인건비 올라가네? 가격이 반영하겠지. 그럼 온 세상 물가 다 오르겠네? 뭐 이런 것들 사실. 네네네. 이게 중요한 사실은 네. 바로 잡아야 될 내용이 있거든요. 아, 네. 그것만 오늘 잡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네네. 그 네. 이준석 씨 그 논리인데 네. 최저임금 올리면은 물가 올라가니까 그 최저임금 올린 거나 마찬가지 안 올린 거나 마찬가지다. 안 올리는 게 낫다. 예, 뭐 그런 논리죠. 그래서 그게 이준석식 논리라고 돼 있습니까? 뭐 우리가 많이 봐왔지만은 네. 뭔가 경제학에서 뭔가 그런 설명이 될 것 같은데 네. 꼭 이 문제에 딱 맞지는 않는. 예, 어. 그래서 들으면 아 그런가?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런. 그 진실을 그럼 말씀. 그러니까 이제 뭐 최저임금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 비용이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물가가 이제 올라가겠죠. 예. 이걸 만약에 내가 자영업자인데 이거를 가격을 안 올린다고 하면은 자영업자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남는 문제는 뭐냐면은 최저임금 올린 것만큼 물가가 오른 거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 그렇지는. 왜냐면은 않고.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자본주의가 이 발달해 오면서 우리 너무 취약한 사람이 너무 낮은 임금 받는 거는 안 되겠다. 인간답게 살게끔 하자는 이거 거잖아요. 우리 문화적으로 우리 사회가 다 치러야 되는 비용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설정을 한다는 거는 우리 사회가 다 조금씩 비용을 치를. 근데 한 놈이 다 할 수는 없고 여러 사람이 사회가 나눠서 조금씩 나눠지자. 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 독일 우리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네. 제조업 천국 독일 최저임금이 생긴 지가 10년이 안 됩니다. 아, 올해가 그래요? 10년입니다. 올해가 그래요? 10년. 그것밖에 안 됐어요. 없었습니다. 최저임금이. 근데 거기도 하다 보니까 최저임금 없이는 못 견딘다. 우리가 노동자들이.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생긴 거고 우리가 이거를 물가가 오른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니고 안 오르면 더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예, 자영업자 너무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씩 올라가는데 우리가 다 조금씩 가격을 좀 나눠서 네. 이 사회가 자본주의를 유지하고 그리고 이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비용이다 이렇게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또 저는 이 말씀 네. 좀 꼭 드리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시간 이거를 없어요. 설명하면서 앞으로 못한 얘기까지 다 뭉뚱그려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네.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냐? 8번 사진 한번 가능하실까요? 8번 8번. 사진. 예, 보시죠. 최저임금이 제일 아주 급격하게 올랐던 시기입니다. 위에 있는 짙은색 선이요. 네네. 근데 그때 물가 보시죠. 변동 없죠. 네. 소비자 물가. 예, 변동 없어요. 변동 없네요. 변동 없고 다음 사진 9번 보시죠. 음. 오히려 최저임금이 내려가도 물가는 올라요.
최저임금이 파란색이거든요. 그렇죠. 파란색이 내려갔는데 증가율이 노란색. 크지 않아도 물가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증적으로 보면 아까 교수님 말씀 당연히 최저임금도 올라가면 그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까 미세하든 뭐 어느 정도든 영향이 있겠지만 예. 최저임금 때문에 물가가 반드시 오른다. 또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물가가 오른다. 이거 아니라는 게 실증적으로 보여지잖아요. 그거는 아니야. 그러면 물가는 왜 오를까요? 최저임금 인건비 말고 뭐 유류비, 자재비, 뭐 수많은 팩터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물가가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겠죠. 네. 저는 여기에 우리가 최저임금을 바라봐야 되는 시선이 이 시선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물가 요인으로 왜 자꾸 최저임금만 강조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무 가혹하다. 예, 우리가 최저임금 얘기할 때 최저임금 올리면 자영업자 다 죽어. 최저임금 올리면 너 일자리가 없어져 청년들아. 최저임금 올리면 뭐 어떻게 돼라고 해서 최저임금 하나가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악마 최저임금에 더 씌워진 이 악마와의 이름에 유일하고 전적인 원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요인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방금 우리가 노벨 경제학상 논문으로 입증했듯이 고용과 최저임금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다양한 팩터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기존에는 최저임금 올리면 고용 다 없어져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악마화된 이름이 많아요. 맞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봐야 된다. 그렇지. 최저임금 얘기할 때마다 네. 다들 편의점 사장님 걱정합니다. 다 망한다. 편의점 사장님 걱정을 너무 많이 해. 예, 근데 프랜차이즈 수수료 얘기는 또 안 해요. 그럼요. 본사 수수료 갑자기 본사에서 2달에 한 번씩 뭐 광고비 내라고 해. 또 임대료는 절대 안 임대료, 내려가. 맞아. 전기세 난방비 계속 올라가. 그거는 고정값으로 딱 해라. 그런 건 전혀 생각 안 하고 봐. 최저임금은 그러니까요. 고정값으로 생각 안 해. 그렇죠. 이런 게 문제라는 그래서 지적입니다. 진짜 최저임금을 가지고 양쪽 다 합리적인 논의가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2018년도에 최저임금 막 올라갈 때 편의점이 4만 1,000개고 지금 최저임금이 좀 많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예. 지금 2023년도 보면 5만 4천 개입니다. 최저 편의점이. 예, 그래서 편의점이 늘어났죠. 더 늘었네요. 편의점 늘어났죠. 네. 편의점 이것 때문에 힘들었으면 편의점이 없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편의점 사장님 걱정하는 것까지는 좋아. 그럼요. 근데 진심으로 걱정하느냐, 최저임금을 악마화해서 걱정하느냐, 그렇죠. 진짜 편의점 사장님을 걱정한다? 그러면은 프랜차이즈의 수수료. 불공정 거래 예. 이런 거 얘기 한 그렇습니다. 번쯤은 해야 된다. 맞습니다. 맞죠? 예, 최저 생계비라고 있는데요. 적어도 우리가 최소한의 사람답게 사는 생활을 하려면 얼마가 필요한가? 대충 뽑아보면 249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한 달에. 예. 그럼 안 맞네? 그런데 최저임금으로 열심히 일하면 얼마 버냐면 209만 원 벌어요. 그거 안 맞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가지고 최저임금 노동자가 쉬지 않고 법정 근로를 열심히 해도 우리 사회가 원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못 살아요. 예. 그건 확실하잖아요. 그래. 자, 그러면 최저임금은 최저 생계비 또 인간다운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올려주자라는 논의가 이상하지 않죠. 네. 또 반면에 지금 경제 봐라 0.8이다. 재작년에 98만 명 폐업했고 그러니까 작년에 100만 명 폐업했다. 속도가 있어야 속도로 적어도 조절해가면서 버텨야지. 우리도 힘들다. 이것도 맞는 얘기 아닙니까? 맞는 얘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최저임금에 씌워진 악마화를 벗어내면 양 의견 다 들을 만합니다. 그런 속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야 건강한 논의가 된다. 그러면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이번에는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속도 조절합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또는 그래도 한 번에 최저 생계비까지 못 가도 물가 상승률만큼은 올려야 될 거 아니냐. 안 그러면 실질 최저임금이 주는 거니까. 그렇지. 예. 이런 합리적 논의가 가능한데 우리는 최저임금 하면 고용 다 떨어져. 최저임금이면 소상공인들 다 망해. 최저임금 올리면 또 뭐 있습니까? 뭐 아무튼 이런 식의 수많은 그럼 심지어는 수십만 개 일자리가 떨어진다고 매년 똑같이 보도된 내기 일색이거든요. 예. 그럼 이런 편의점 것들을 걷어내야 사장님을 됩니다. 진짜 걱정하시는 분은 앞으로 임대료 문제, 그리고 수수료 문제, 최저임금 문제 이거를 종합적으로 얘기합시다. 그렇죠. 네. 됐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가겠습니다. 정리가 깔끔합니다. 깔끔합니다. 깔끔하게 정리네 마지막에. 깔끔해. 예. 요렇게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야지. 요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 해결도 그건 맞다. 되지도 않고 예. 진실도 아니고. 그건 맞아. 요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 특집답게 두 분께는 최저임금으로 출연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